젊은 노동력이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IT, AI 금방 이해할 수가 없어요. IT화를 어떻게 성공했는가 한국의 그러한 경험을 일본은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경제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이 0.5%로 최근 2025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미국발의 관세의 영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안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제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일본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가 사실 일본 경제를 견인하고 있어서 성장률이 아주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또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우려도 없다라고 하여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여서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 쪽에서 일본을 추월한 그런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눈에 띄는 부분은 K 콘텐츠, 한류라든가 K-팝,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도 IT 산업이나 AI 산업은 확실하게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 볼 때 한때는 위정한다 하더라도 추월하려고 한국을 그러니까 배우고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을 분석하여서 오히려 한국을 추월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AI나 IT에 있어서는요, 하나의 사례가 라인을 매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라인의 지분을 일본 쪽에서 많이 가져가지고 결국은 라인을 완전히 일본 기업으로 지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본이 IT 산업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져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일본이 흡수해가지고 추월하려고 그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일단 일본이 많이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30% 가까이 된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어지고 부족한다라는 부분에서 젊은 노동력 그리고 우수한 노동력은 한국에서 일본에 많이 와줬으면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산업계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원래부터 분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소부장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죠. 제조업이 한국이 훨씬 강한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이게 합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또 그곳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성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 일본 아베 정권이죠. 수출 규제를 강하게
해보려 가지고 소부장 부분에서 한국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그때 전신적인 증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부장도 한국이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때 높아졌지만 현재 다시 한일 간에서 여러 면에서 경제 키스를 이러한 부분에서 협력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제조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싸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일본하고 한국이 오히려 협력해야만이 중국하고 미국의 그러한 무역 전쟁,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현재 그런 면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강한 부분을 보충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 규제 이전보다 더 강한 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소부장까지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부장 부분에서도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쉐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강한 것은 반도체에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만 집중해서 강한 부분을 만든다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그거만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조선업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분이 없는 바깥에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설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본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GDP에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만 볼 때, 그리고 1인당 GDP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세계에서도 위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힘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러한 면이 강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본도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 한국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이거 IT화, AI화로 선진적인 그러한 기술로 노동력도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을 높인 거죠. 그러나 일본은 IT화에 먼저 실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숫자는 많거든요. 그러나 임금이 낮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보다 한국이 조선업에서도 시급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일본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더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 IT화, AI화가 대단히 늦어지고 있다. 한국하고 비교할 때. 중국은 그 부분을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투자하여서 선진 기술화를 조선업에서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금 시야를 갖게 된 거죠. 미국은 이런 부분이 진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볼 때 중국을 이겨야 되니까 이게 일본 혹은 한국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일본에서 볼 때 미국 조선업을 도와줄 수 없다. 일본에 그러한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5년 이상 10년까지 걸린다.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일본보다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오케이를 한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요, 고령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한국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인구가 20% 미만입니다. 19% 정도. 그것도 그러나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본은 거의 30%이기 때문에 3명 중 한 사람은 노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젊은 노동력이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한국은 더 전용하는 연대가 일본보다 훨씬 빨라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전용 퇴임하는, 희망 퇴임하는 분들이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60세, 올해부터는 65세까지 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전용이라는 연령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거는 조금 덜해요. 훨씬 젊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일본은 전년이 일단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냥 회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나이 많고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을 마도기와족이라고 해요. 마도기와는 장가예요. 장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장가를 점령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스로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왜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을 계속 고박고박 받을 수가 있고 그만둬라라는 소리도 사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65세까지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전체에서 3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하는데 안 그만두는 분들이에요. 한국은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산업적인 회사 안에도 구조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요, 상호 위전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IT화를 어떻게 성공했는가, 한국의 그러한 경험을 일본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경제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 상호 위전적이다 라기보다 좀 리더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류 콘텐츠나 K-컬처라고 할 수가 있죠. K-팝라든가요.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러한 콘텐츠 부분에서 한국은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적으로 젊은 피가 계속 공급된다면 거의 앞으로 몇십 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힘은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여러 대학교, 한국에서는 거의 80개 정도의 대학교에 영화예술학과라든가 예체능계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는 그런 학과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본은 없어요, 아예. 일본에서는 그냥 전문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웁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수준에서 대학교 교육하고 역시 전문학교의 교육은 굉장한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아이돌이라고 해도요, 완성시키지 않고 그냥 모습이 괜찮다, 보기에 괜찮다 하면 노래, 춤이 별로라고 해도 그냥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여서 먼저 팬들을 만들어가지고 팬들하고 함께 성장한다, 이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K-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K-팝은 완성될 때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완성시키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아이돌하고 한국의 K-팝 아이돌이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세계화할 수 있는 완성품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SM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을 대표하는 파이브도 그렇고 다 이게 사장들이, 대표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닙니까? 일단 지적 수준이 높아요. 일본에서 그런 연예 기획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엔터테인먼트에 엄청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다 논리가 있거든요. 또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의 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영화 감독도 그렇고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퍼포먼스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역시 한국은 젊은 피, 이것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한국에 문제가 좀 있죠. 바로 출산율의 문제예요. 이거는 10년 후에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지금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고 세계 제하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의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것을 TV에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분들이 10대였을 때 아이돌이 지금도 나와. 아직도 아이돌이에요. 마츠다 세이코라는 사람이 뉴진스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해졌는데요. 그 마츠다 세이코가 옛날에는 아이돌이었죠. 지금은 애기 엄마도 됐기 때문에 마마돌이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발전이 스탑됩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IT, AI라고 해도 금방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뭘 했어요? 손으로 만들어서 20세기에 세계 최고의 일본이라는 공업 입국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IT화로 손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미묘한 손의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아도 그것보다 훨씬 고도의 아주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은 그것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일본이 너무 큰 차이다. 한국은 김대중 시대부터 IT화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그때는 IMF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선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여서 미국의 IT화를 그대로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요새 엄청난 차이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